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째입니다. 오늘 여가위 회의가 열려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권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범죄의 잔인하고 참혹한 결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피해자 보호체계에 뻥 뚫린 구멍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전 직장 동료에게 근무 중 살해당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등 피살된 피해자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견뎌내야 했던 범죄들의 이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입사했던 회사인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했고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재판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국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또 송구한 마음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장이었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사법체계, 그리고 여전히 허술한 스토킹 처벌법 등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 입법기관까지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와의 거리두기부터 그만둬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게 함께 일할 때부터 직위 해제되고 나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영무원 보호 대책 강화만 강조하며 마치 서울교통공사와 무관한 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구멍입니다. 피의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직원 내부망 접속은 제한되지 않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개시 통보로 직위 해제했으면 범죄 내역도 알았을 텐데 그 어떤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등이 살인까지 이어진 데에 피해자와 유가족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사법 체계도 문제였습니다. 불법 촬영 등 범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미온한 대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여성폭력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사유가 되는 사법체계,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이라는 피해를 낳은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제출한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에 관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 2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5,788건의 잠정 조치를 경찰이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80%에 해당하는 4,675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잠정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신청 및 청구 건수 중 17%, 992건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각된 사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끔찍한 스토킹 피해자 살인 이후 서울경찰청은 유치장의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4호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법경찰의 잠정조치 4호 청구 건수는 500건이고 전체 청구 건수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이 중 55%를 기각하고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5%의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도 반영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해자에게 최장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정부 개정안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만 스토킹 범죄 신고부터 재판 선고까지의 공백은 여전히 그대로 두는 반쪽짜리 대안일 뿐입니다. 이번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최초 고소 후에 지난 1월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 고소했고 지난 2월과 6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스토킹 범죄를 고소해도 8개월이 흐를 동안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던 사법체계 개편이 절실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추가 범죄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혹한 죽음이 반복될 때마다 말뿐인 대책에 그친다면 피해자의 희생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더 이상 이룰 수는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안에서 완벽하게 탈피해야지만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죽음이 아닌 일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 용해인은 범죄로 고통받는 동료 시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 직후부터 제대로 스토킹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일원으로서 잠정 조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까지 제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여야가 입을 모아 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생에는 국민의 생계라는 뜻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결말이 죽음이 아닌 일상을 되찾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가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협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부터 빠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